이 사회의 80%에 해당하는 평범한 사람들은 세상이 실제로 돌아가는 냉혹한 본질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타고난 환경 탓일 수도 있고 당장의 생계 문제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저 본능에 이끌려 맹목적으로 움직일 뿐입니다. 오직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며 나머지 대다수는 누군가 만들어 놓은 왜곡된 가치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타인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틀 안에 갇혀 있으며 끊임없이 닥쳐오는 시련 앞에서 무력감만을 느낍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냉혹한 사회가 작동하는 진짜 원리를 꿰뚫어 보아야만 합니다. 현대 사회에는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쓰라린 진실이 있는데 바로 가난한 사람의 80%는 스스로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지능이 낮아서가 아니라 애초에 시스템에 의문을 품지 않도록 아주 어릴 때부터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정답만 외워라는 명령에 길들여집니다. 이러한 주입식 명령들은 아이들의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무의식 깊은 곳에 복종의 본능을 심어버립니다. 그들은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는 혁명가가 아니라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의 말 잘 듣는 부품이 되도록 길러진 것입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면 왜 그래야 하지라는 근원적인 질문은 사라지고 오직 어떻게 살아남지라는 생존의 문제만 남게 됩니다. 사람이 일단 생존 모드에 갇히게 되면 더 이상 세상에 대해 비판적인 사고를 할 여유 따위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들은 모험보다는 안정을 택하고 깊이 이해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쪽을 택하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진실을 깊이 파고드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들에게는 그 고통을 감내할 에너지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조카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들도 어렸을 때는 세상 모든 것에 대해 왜요?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학교를 다니며 더 많은 것을 알게 될수록 그 순수한 호기심과 질문하는 본능은 점차 거세당합니다. 심지어 이해가 안 가는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더 이상 묻지 않게 되며 침묵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런 걸 알아서 뭐해?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거나 깊게 생각하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치부합니다. 남는 시간에는 그저 쉬고 싶어 할 뿐. 여러분은 자신의 날카롭던 비판 능력과 질문하는 힘이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이 사회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노동자는 결코 주인공이 아니며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부품일 뿐입니다. 그들은 그저 연료이자 윤활유이며 나사가 풀리면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아주 저렴한 소모품일 뿐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순응하도록 철저히 훈련받았지 세상을 주체적으로 바꾸도록 교육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학교는 규율을 가르치고 회사는 효율을 강요하며 미디어는 소비를 부추기고 사회는 침묵을 미덕이라 가르칩니다. 이 시스템 전체가 개인의 독립적인 사고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오히려 그것을 방해합니다. 시스템이 원하는 것은 제 시간에 출근하고 매뉴얼대로 움직이며 정해진 역할만 불평 없이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평범한 사람들은 진짜 부를 쌓을 수 있는 핵심적인 지식에 접근할 기회조차 철저히 차단당합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살아있는 경제 지식이 아닌 현실과 동떨어진 죽은 지식만을 일방적으로 주입받습니다. 세상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대출 계약서에 숨은 치명적인 함정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거시경제가 내 지갑을 어떻게 터는지, 인플레이션이 사실상 내 주머니에 돈을 훔쳐가는 도둑질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특정 세력을 위한 여론몰이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저 뉴스에서 떠드는 이야기를 맹신하며 그 뉴스를 만든 배후가 누구인지 의도조차 의심하지 않습니다. 매일 수많은 직장인들이 잔인할 정도로 똑같은 일상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지옥철에 몸을 싣고 하루 종일 일하다 녹초가 되어 퇴근하고 숏폼 영상 몇 개를 보며 뇌를 마비시킵니다. 이 지루한 태바퀴는 수십 년간 이어지다가 결국 아무런 유산도 자산도 지혜도 남기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는 대로 살다가 죽는 것인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갔는지조차 끝내 이해하지 못한 채 눈을 감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건 그들이 평생 자신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굳게 믿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맹목적인 노력은 사실상 노예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그럴듯한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배우지 않고 깨닫지 않고 그저 몸만 바쳐 일하는 시간은 룰을 만든 사람들이 설계한 게임에서 자발적인 패배로 걸어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이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가 당신이 시스템의 진실을 깨닫기를 결코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깨닫는 순간 질문을 던질 것이고 질문을 던지면 저항할 테니까 이 시스템은 대중이 침묵할 때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대중교육은 사실상 인간의 개별 인격을 획일화하는 거대한 금형틀과 같습니다. 교육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방식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알며 시간에 맞춰 출근하고 명령에 복종하는 딱 쓸만한 노동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설계도입니다. 튀는 행동을 두려워하고 정해진 규격에 자신을 맞추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시스템의 목적은 천재를 키우는 것도 세상을 바꿀 혁명가를 만드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저 현재의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대체 가능한 부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학교는 기술자와 공무원, 행정가를 길러낼 뿐 리더나 세상의 본질을 꿰뚫는 사람을 길러내지 않습니다. 12년, 아니 대학까지 16년을 공부해도 왜 돈의 흐름을 모르고 금융 문맹으로 남는지 궁금하셨나요? 세금이 어떻게 거치는지,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나를 합법적으로 착취하는지 학교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학교는 애초에 당신에게 그런 중요한 진실을 가르쳐줄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자유의 상징이라 불리는 미국조차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노암 촘스키 같은 지식인들은 교육이 비판적 사고가 아닌 충정적인 태도를 기른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해왔습니다. 학생들은 표준화된 교실에서 표준화된 시험을 치르며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표준화된 미래를 강요받습니다. 점수라는 차가운 잣대 아래 창의성은 압살당하고 의심은 반항으로 낙인 찍히며 억눌립니다. 남다른 생각은 시스템의 오류로 취급받아 교정되거나 가차없이 제거됩니다. 모든 현대 국가가 이 모델을 채택한 이유는 단 하나, 노동력을 생산하는데 이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칠 줄 모르고 일하며 오직 해고만을 두려워하는 생체 기계들을 만들어내는데 완벽한 시스템이니까요. 그 결과 머리는 비어있고 가슴엔 미래에 대한 두려움만 가득 찬 청년들이 매년 사회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틀리는 것을 공포스러워하며 손을 들고 질문하기를 극도로 꺼립니다.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용기조차 없습니다. 시스템이 모르는 것은 멍청한 것이라고 철저히 세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을 택하며 돈은 통장에 찍힌 숫자일 뿐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릅니다. 내가 사는 물건, 내가 내는 세금, 내가 받는 월급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이권 카르텔을 그들은 평생 목격하지 못합니다. 대중교육이 이 모든 진실을 철저히 덮어버렸기 때문이며 이것은 결코 실수가 아닙니다. 사회가 기득권층을 위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밑바닥에는 가난한 자들이 깔려 있고 중간에는 중산층이 아등바등 달리며 꼭대기에서는 부자들이 조종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대중교육은 당신을 안정이라는 이름의 쇠사슬로 묶어 이 시스템의 맨 밑칸에 고정시키는 첫 번째 장치입니다. 사회의 작동 원리를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여기엔 당신을 평가해줄 도덕적인 심판이 없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채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결과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먹느냐, 먹히느냐, 선택하느냐, 선택당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냉혹한 게임은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정직했는지에는 추호도 관심이 없습니다. 사회가 당신에게 묻는 건 딱 하나입니다. 당신은 이 시스템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가? 만약 시스템이 요구하는 가치가 없다면 당신은 가차없이 짓밟히고 도태될 것입니다. 더 슬픈 건 당신은 자신이 그런 비참한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고 스스로 믿게 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만 잘 지키면 안전하고 공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순진하게 믿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법은 울타리와 같아서 오직 순한 양들만 가두어둘 뿐입니다. 영악한 늑대들은 울타리 밑으로 구멍을 파고 드나들며 마음껏 양들을 사냥합니다. 부자들에게는 그들만의 룰이 따로 있으며 그들은 법정에 서서 벌벌 떠는 대신 호화 변호인단을 꾸립니다. 탈세로 감옥에 가는 대신 합법적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전문가를 고용하여 시스템을 조롱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대놓고 말했죠. 나는 똑똑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건 농담이 아니라 자본주의 게임의 진짜 룰을 꿰뚫는 핵심적인 발언입니다. 룰을 아는 자는 그 룰을 철저히 이용하고 룰을 모르는 자는 그 룰에 깔려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 시스템은 아주 합법적인 착취 도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 안정, 사회복지 같은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된 것들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 당신이 가진 현금의 가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월급이 쥐꼬리만큼 올랐다고 좋아하며 실질적인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물건을 소비할 때마다 붙는 간접세는 당신이 가난하건 부자건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뜯어가는 세금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의무보험은 꼬박꼬박 떼어가지만 나중에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미지수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일반인이 따질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어 당신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숨쉬는 하루하루가 시스템이 당신의 피와 땀을 조금씩 빨아먹는 과정입니다. 고통도 없고 비명도 없이 아주 조용하고 꾸준하게 당신의 생명력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다 문득 의문이 들 것입니다. 왜 평생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남는 게 없을까? 왜 나는 낭비하지도 않았는데 내 집 하나 갖기 힘들지? 왜 빚 걱정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지? 정답은 당신이 룰도 모른 채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게임판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남들이 이미 판을 다 짜놓은 체스판 위에 던져진 무력한 말일 뿐입니다. 질 때마다 당신은 내가 노력이 부족했어, 더 아껴 써야 했어라며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하지만 승자들, 즉 부자와 기득권층은 당신보다 더 노력해서 이긴 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더 깨어 있었을 뿐입니다. 도덕과 법, 그리고 화려한 선전 문구 뒤에 숨겨진 뒷문을 볼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각성하지 않는다면 평생 남의 돈이나 벌어주고 세금이나 내다가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너무 늦어버린 노년에 이르러서야 대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냐고 허공에 묻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요, 이 또한 철저히 이익을 중심으로 냉정하게 돌아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는 오직 이익뿐입니다. 감정이나 의리 같은 것들은 그저 도덕과 추억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감싼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모든 따뜻한 악수와 환한 미소, 축하 인사 뒤에는 차가운 계산기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친구가 되는 건 당신이 편안함이나 즐거움을 주거나 당장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때문입니다. 연인이 되는 것 또한 당신의 외모, 능력, 재력이 상대방을 돋보이게 해주기 때문일 뿐입니다. 이 모든 관계에는 냉정하게도 유통기한이 존재하며 반드시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당신이 가진 그 가치 중 단 하나라도 사라지는 순간 견고해 보이던 관계에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당장은 깨지지 않아도 서서히 무너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차가운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진심이 통하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합니다. 당신이 실직하는 순간 술자리에 부르는 친구들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파산해 보십시오. 연인의 연락이 뜸해지다가 결국 이유도 모른 채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받을 겁니다. 당신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동정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당신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나누어질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은 내가 가치 있는 존재였기에 머물렀다는 사실을요. 타인의 인내심을 충성심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힘들 때 곁에 있는 사람이 마냥 착해서라고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재기할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직 당신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소위 의리라는 것도 더 큰 이익의 유혹을 받기 전까지만 유효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승진 기회나 권력자와의 인맥 같은 더 큰 미끼가 던져지면 그들은
일말의 죄책감 없이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 냉혹한 사회는 이익을 쫓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으며 오직 잘못된 이익을 쫓다가 실패한 사람을 비웃을 뿐입니다. 가장 위험한 착각은 정으로 살 수 있다는 믿음, 즉 내가 착하고 진심이면 남들도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순진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익의 본질은 무감정하며 당신이 누구인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 당장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만 묻으며 줄 게 없다면 당신은 소리소문 없이 다른 부품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부모와 자식 관계 정도겠지만 냉정히 말해 이마저도 절대적인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고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도 있고 이익은 가정이라는 따뜻한 울타리 안에도 그림자처럼 숨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 누구도 완전히 믿지 않으며 인간관계 또한 투자 포트폴리오처럼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들은 타인이 만든 게임판에서 자신의 위치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순진함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며 충성심조차 가격표가 붙는 이 사회에서 맹목적인 믿음은 치명적인 맹독과 같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도 자신이 도덕적으로 옳았다고 위로하겠지만 당신이 마주할 현실은 시궁창일 뿐입니다. 이제 돈을 버는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돈은 결코 성실함에 대한 따뜻한 보상이 아닙니다. 돈벌이는 철저한 사고방식의 계급 전쟁이며 당신이 시스템의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인생의 난이도를 결정합니다. 사회는 부자와 빈자를 무작위로 나누지 않고 돈을 버는 방식에 따라 철저하게 4단계의 계급으로 나눕니다. 맨 밑바닥에는 자신의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시간을 헐값에 넘기는 아르바이트생과 평범한 직장인 노동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하루 10시간, 12시간을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단계의 본질이 부의 축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부를 쌓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력을 소진하여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바로 위에는 조금 더 영리하게 남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 즉 사업가나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고용하고 일을 나누며 그 노동의 차익을 챙겨 자신의 부를 효율적으로 쌓아갑니다. 그들은 타인의 노동력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여 가져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직원 한 명이 100만 원어치의 가치를 만들면 40만 원만 주고 나머지 60만 원은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가져갑니다. 이것을 착취라고 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냉정한 공식입니다. 더 높은 곳에는 자신이 일하지 않고 돈으로 돈을 버는 진정한 자본가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스타트업에 자본을 심어두면 주인이 잠든 사이에도 돈이 알아서 불어나며 새끼를 칩니다. 노동자가 평생을 바쳐 겨우 작은 집 한 채를 장만할 때 그들은 단 한 번의 투자 결정으로 수십억을 벌어들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빈부의 격차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벌어지며 이는 도저히 노동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입니다. 그들이 당신보다 훨씬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전혀 다른 룰이 적용되는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피라미드의 최정점에는 일도, 고용도, 투자조차 필요 없는 최상위 포식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존재 자체가 거대한 권력이며 그들의 말 한마디가 시장을 뒤흔들고 전 세계 돈의 물줄기를 바꿉니다. 정치를 움직이는 권력자, 국가를 넘나드는 재벌 총수, 그리고 여론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미디어의 제왕들입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직접 택배 상자를 나르지 않지만 전 세계 물류의 흐름을 손바닥 위에서 통제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장난처럼 트윗 한 줄만 남겨도 전 세계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이 요동을 칩니다. 개미들은 작은 투자 실패에 목을 메고 절망하지만 그들은 시장 자체를 조작하여 판을 흔듭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돈벌이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벽한 지배이자 통제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일은 적게 하고 돈과 권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 이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당신이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 거대한 자본주의 믹서기 안에서 처참하게 갈려나갈 뿐입니다.
공정이요.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그럴듯하게 포장된 최대의 사기극이자 환상입니다. 공정은 원래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대중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발명된 강력한 사회적 마취제일 뿐입니다. 마치 우는 아이에게 사탕을 물려주듯 사회는 노력하면 너도 될 수 있다는 달콤한 희망 고문을 주입합니다. 언젠가 정의의 수레바퀴가 내 쪽으로 굴러올 것이라고 믿게 만들지만 그 바퀴는 저절로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퀴의 축을 쥐고 있는 기득권층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마음대로 돌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난할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이 불공평해 보이고 남은 외제차를 타는데 나는 걷는 게 억울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돈과 힘을 가지게 되면 그 불공평했던 시스템이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보상으로 보일 것입니다. 같은 격차를 두고도 내가 위냐 아래냐에 따라 세상에 대한 해석이 180도 달라집니다. 공정은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감정일 뿐입니다. 도덕조차도 위선일 때가 많아서 내가 당하면 비열한 배신이지만 내가 이용하면 기회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뒤통수를 치는 걸 성장통이라 포장하고 착취를 잠재력 개발이라고 아름답게 미화합니다. 불공평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한 치밀한 설계입니다. 당신이 밑바닥에 있으면 불공평은 무거운 족쇄가 되지만 꼭대기에 있으면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가난하면 건강보험료 연체로 압류를 당하지만 부자면 경제 기여를 이유로 세금을 감면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정은 힘 있는 자가 약자를 달랠 때 쓰는 단어이거나 강자들끼리 서로 견제할 때 쓰는 사치품입니다. 당신이 약하다면 공정이 오고 있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공정은 단 한 번도 강자의 손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아직도 믿으신다면 당신은 이 시스템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공정은 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쟁취하는 사람의 전리품입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당신의 희망 따위 안중에도 없는 이 사회에서 서서히 사형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학교, 법, 도덕은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양떼를 울타리 안에 가두는 전기 펜스입니다. 그것들은 소수의 기득권층이 다수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아주 효율적인 도구들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남이 써준 대본대로 살다가 평생 이해하지도 못할 시스템을 위해 봉사하다 가게 됩니다. 세상은 순진한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악해질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영악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본질을 꿰뚫어보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누군가의 도구로 쓰이다가 필요 없어지면 버려질 것입니다. 그것은 총소리 없는 전쟁터에서 피 흘리지 않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길 원치 않는다면 지금 당장 눈을 뜨고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이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뇌를 깨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진실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